조선 후기 경상도와 전라도가 맞닿은 청림리라는 작은 고을. 이곳에 학식 높은 선비 이경수가 살고 있었다. 그의 나이 45. 과거에 2번이나 합격했으나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조정에 그릇된 일에 침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수에게는 22살 된 아들 한결한 지혜이 있었다. 총명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으나 아버지 앞에서는 늘 조심스러웠다. 아버지, 오늘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한결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랑채에 들어섰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각이었다. 그래, 무얼 사왔느냐? 경수는 책을 덮으며 물었다. 한결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쌀과 나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장돌뱅이가 저울을 속이려 했습니다. 속였다면 바로 잡았겠구나. 아닙니다. 제가 그냥 샀습니다. 경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냥 그것이 옳은 일이더냐?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장돌뱅이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변명이니라. 속임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공모나 다름없다. 내가 바로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일을 속이고 또 속일 것이다. 작은 불의를 모른 척하는 것이 큰 악의 시작이니라. 한결은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경수는 그것이 가르침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들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발소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사흘 뒤 마을 어귀에서 작은 다툼이 일어났다. 이웃 최 씨 댁과 박 씨 댁 사이에 경계를 두고 언성이 오갔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경수도 그 자리에 섰다. 이보시오, 최 영감. 그 돌담은 원래 우리 집 터 안에 있었소. 무슨 소리요? 선대 때부터 이 자리가 경계였소. 두 사람은 서로 물러서지 않았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경수는 잠시 지켜보다 입을 열었다. 두 분, 잠깐 들으시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이 마을에서 경수만큼 그를 아는 이가 없었기에 모두 그의 말을 기다렸다. 땅 문서를 확인해 보시오. 조선의 법은 명확합니다. 문서가 있으면 그것이 진실이고 없으면 관가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다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에 최 씨가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다. 문서, 선비 양반, 우리 같은 백성이 무슨 문서를 다 갖고 삽니까? 그저 대대로 살아온 자리인데 그게 증거 아니오?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일 뿐입니다. 법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따릅니다. 박 씨도 기분이 상한 듯 중얼거렸다. 참 저렇게 딱딱하게만 말하니 누가 듣고 싶겠소.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경수는 남겨졌다. 그는 자신이 옳은 말을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경수는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달빛이 고요했다. 바람은 차가웠다. 집 안에서는 한결이 혼자 저녁상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경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옳음이 왜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다음 날 경수는 장터로 향했다. 쌀이 떨어졌고 집안에 필요한 물품이 있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는 익숙한 곳을 지나쳐 쌀가게 앞에 섰다. 선비날이 오셨습니까? 쌀 장수가 반갑게 인사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쌀을 샀다. 그때
옆에서 한 농부가 쌀을 고르며 투덜거렸다. 이 쌀, 작년 쌀 아니요? 색이 너무 누렇소. 아이고, 그게 아니라 품종이 그렇습니다요. 품종? 나도 농사 20년 지었소. 이건 묵은 쌀이오. 쌀 장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경수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농부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묵은 쌀은 색이 누렇고 윤기가 없습니다. 속지 마시오. 쌀 장수의 얼굴이 굳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선비 양반 말씀이야 맞지만 뭐 그렇게까지 따질 일은 아니지 않소? 장사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농부는 그냥 쌀을 샀다. 경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옳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불편해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수는 우물가에서 쉬었다. 목이 말랐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다. 허리는 깊이 굽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옷차림은 누더기처럼 낡았고 손에는 오래된 나무 지팡이 하나. 선비나리, 물 한 모금 얻어 마셔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경수는 두레박으로 물을 떠주었다. 노인은 천천히 물을 마셨다. 그리고 경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리,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나리께서는 평소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경수는 잠시 멈칫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필요한 말.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말이란 게 참 묘합니다. 옳은 말도 때를 잘못 만나면 칼이 되고 어리석은 말도 마음을 담으면 약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경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말은 이기려 들면 날카로워지고 거두면 사람을 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천천히 사라졌다. 경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불어왔다. 그날 밤 경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말은 이기려 들면 날카로워지고 거두면 사람을 품는다. 그 말이 가슴에 돌처럼 가라앉았다. 노인의 말은 경수의 마음에 돌처럼 가라앉았다. 말은 이기려 들면 날카로워지고 거두면 사람을 품습니다. 그는 그 의미를 곱씹었다. 자신은 평생 옳은 말을 해왔다.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고 불의를 지적했으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 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멀어졌을까? 며칠간 경수는 평소처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마을을 오갔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한결이 밭에서 돌아왔다.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호미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오늘 밭에서 김을 맸습니다. 경수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평소 같으면 김을 맬 때는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거나 밭고랑을 곧게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수고했다. 한결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예, 고맙습니다. 한결의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날 저녁 한결은 저녁상을 차리며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경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냥 옛 스승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느니라.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말을 아끼는 것이 덕의 시작이라 하셨지.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닷새 뒤 마을 우물가에서 또 소란이 일었다. 김씨 댁 며느리와 정씨 댁 딸이 물동이를 두고 다퉜다. 제가 먼저 왔습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줄을 섰어요. 두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경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 평소 같으면 순서는 먼저 온 사람이 우선이며 예의는 양보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경수는 그저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김씨 댁 며느리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먼저 하세요. 정씨 댁 딸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에요. 제가 양보할게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물을 길었다. 경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끼어들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하는구나. 그날 오후 경수는 마을 어기정자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마을의 원로 박진사가 앉아 있었다. 박진사는 경수보다 10살 많았고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경수 선비, 요즘 말이 줄었구먼. 박진사가 담배대를 입에 물며 말했다. 그렇습니까? 예전엔 늘 뭐든 한마디씩 하셨는데 말이오. 경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말을 아끼려 합니다. 왜요? 말이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박진사는 빙그레 웃었다. 허허, 그걸 이제 아셨소.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소. 깨달음에 늑고 이름은 없는 법이요. 다만 이제 알았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박진사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덧붙였다. 경수 선비, 사람들은 옳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오.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요. 그 말은 경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박진사께서는 어찌 그런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지혜라뇨. 그저 실수를 많이 했을 뿐이요. 젊었을 때 나도 선비처럼 옳은 말만 하려 했소. 그러다 사람을 다 잃었지요. 그래서 바꾸셨습니까? 바꾼 게 아니라 배운 거요.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소. 마음으로 움직이지.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듣는 것도 말하는 것만큼 중요하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지. 며칠 뒤 경수는 다시 장터로 향했다. 쌀을 사고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장터 한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노인이었다. 경수는 서둘러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장, 저번에 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돌아보며 반갑게 웃었다. 아, 선비나리. 또 뵙는군요. 예. 우연이십니다. 우연이라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경수 옆에 섰다. 저번에 하신 말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평생 옳은 말만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사람을 품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도 때를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말은 이기려는 순간 칼이 되고 품으려는 순간 품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을 품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노인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먼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말하기 전에 듣고 판단하기 전에 기다리고 옳음을 주장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경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노인은 다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몇 걸음 가다 멈춰서서 뒤돌아보며 말했다. 날이 말을 거두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다시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경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장터의 소음이 들렸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구나. 그날 밤 경수는 한결과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한결아. 예, 아버지. 요즘 아비가 달라졌다고 느끼느냐? 한결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예, 조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전엔 아버지 말씀이 무서웠습니다. 옳은 말씀이셨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편안합니다. 한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고맙다, 한결아.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한결은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편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노인의 가르침 이후 경수의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책을 읽고 글을 썼다. 하지만 이제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판단을 늦췄고 옳고 그름을 내세우기 전에 그 사람의 사정을 먼저 물었다. 어느 날 한결이 밭에서 돌아오며 한숨을 쉬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아버지, 오늘 밭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경수는 책을 덮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냐? 김을 매다가 작물 뿌리를 건드렸습니다. 아마 몇 포기는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떨렸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의 꾸중이 떨어질 것을 알기에. 하지만 경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많이 속상하겠구나. 한결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빛이 달랐다. 날카롭지 않았다. 따뜻했다. 예, 조금 속상합니다. 그래, 농사는 배우는 것이니라. 실수도 배움의 일부다. 내가 그 실수를 기억하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게다. 한결은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편안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다. 경수는 듣는 데 집중했고 한결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제게 다르게 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을 품는 법을 배우고 있느니라. 사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수는 잠시 생각했다. 옳고 그름보다 먼저 마음을 보는 것이니라. 며칠 뒤 마을에 작은 분쟁이 생겼다. 이웃 윤씨 댁과 강씨 댁 사이에 소 한 마리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다. 윤씨는 소가 자기 소라 주장했고 강씨는 자기 소라 우겼다. 이 소는 작년에 제가 장터에서 샀습니다. 아니요, 이 소는 우리 집 암소가 낳은 송아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경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은 경수에게 판단을 구했다.
경수 선비, 누구 말이 맞습니까? 평소 같으면 경수는 증거를 요구하고 법에 따라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경수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모르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두 분 모두 진심으로 자기 소라 믿고 계십니다.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경수는 윤 씨와 강 씨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두 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지요. 소도 중요하지만 이웃도 중요합니다. 급히 판단하면 원한만 남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이야기하시지요. 윤 씨와 강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닷새가 지났다. 윤 씨와 강 씨는 경수를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툼이 아니었다. 선비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는 제가 키우되 강 씨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강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는 빙그레 웃었다. 지혜로운 결정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다. 경수 선비가 판단을 미룬 덕에 두 집안이 화해했구먼. 그렇지. 급하게 판단했으면 한쪽은 원한을 품었을 게야. 경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옳음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 길을 찾는구나. 가을이 깊어갔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총각이 경수를 찾아왔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선비님, 저 혼담이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상대 집안이 너무 가난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처자가 좋습니다. 총각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경수는 잠시 생각했다. 평소 같으면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효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자네 마음은 어떠한가?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 정성껏 마음을 전하게. 효는 복종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것이니라. 자네의 진심이 통하면 부모님께서도 마음을 여실게야. 총각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해 겨울, 경수는 한결과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다. 눈이 소복이 쌓인 산길을 걸으며 한결이 물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보이느냐? 예. 예전엔 무서우셨는데 이젠 편안합니다. 경수는 빙그레 웃었다. 나도 배우는 중이니라. 무엇을 배우십니까? 말을 거두는 법. 한결은 고개를 갸웃했다. 말을 거두면 무엇이 남습니까? 경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람이 남는다. 두 사람은 눈 덮인 산길을 천천히 걸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한결이 다시 물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고 말고. 다만 옳은 말보다 따뜻한 말을 먼저 하려 애쓰거라. 사람은 옳음보다 온기를 먼저 기억하느니라.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산 아래로 마을이 보였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경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조금 알겠구나.
사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월은 흘러 경수는 55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수 어른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그에게 글을 배우러 왔다. 경수는 작은 서당을 열었다. 사랑채 한쪽에 아이들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쳤다. 어느 봄날 10살 남짓한 아이 하나가 물었다. 어른, 글을 배우면 무엇이 좋습니까? 경수는 책을 덮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글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니라. 그릇이요? 그래. 마음을 담고 지혜를 담고 사람을 담는 그릇이지.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경수는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글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말에 옮기니라.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경수의 말투가 따뜻해서 모두 미소를 지었다. 한 아이가 또 물었다. 어른, 그런 말을 어떻게 해야 온기가 생깁니까? 먼저 듣고 천천히 말하고 사람을 품으려 애쓰는 것이니라. 말은 이기려 들면 칼이 되고 품으려 하면 품이 된다. 아이들은 그 말을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해 여름 한결이 혼인을 했다. 신부는 이웃 고을의 착한 처자였고 경수는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혼례를 치르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혼례가 끝난 후 경수는 한결을 사랑채로 불렀다. 한결아. 예, 아버지. 한결은 신랑 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섰다. 부부는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산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서로를 품어라. 한결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수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내가 아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말을 앞세우지 않고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거라. 아버지, 제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다. 내가 애쓰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알아줄 게다. 한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가을이 왔다. 그런데 그 해는 흉년이 들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렸고 벼가 쓰러졌다. 사람들은 근심에 잠겼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경수를 찾아왔다. 어른, 이번 가을은 흉년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경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함께 나누면 됩니다. 나눈다고요? 그렇습니다. 쌀이 많은 집은 조금 덜어내고 적은 집은 조금 받으면 됩니다. 모두가 조금씩 배고프면 아무도 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경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른, 누가 먼저 시작합니까? 경수는 일어서며 말했다. 내가 먼저 하겠소. 다음 날 경수는 자신의 쌀 10가마니 중 3가마니를 마을 사람들과 나눴다. 그러자 박진사도 나섰다. 나도 2가마니를 내놓겠소. 하나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 마을은 함께 나누며 추위를 견뎠다. 아무도 굶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 경수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수염은 희끗희끗해졌고 걸음도 느려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어느 날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한 아이가 물었다. 어른께서는 평생 무엇을 가장 후회하십니까? 경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나쁩니까? 나쁜 것은 아니지. 하지만 말이 사람을 멀어지게 할 때가 있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먼저 듣고 천천히 말하고 사람을 품는 말을 하거라. 또 다른 아이가 물었다. 어른, 그럼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경수는 잠시 생각했다. 말을 거둔 것. 말을 거두면 무엇이 남습니까? 사람이 남는다. 아이들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날 저녁 경수는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달빛이 고요했다. 바람은 따뜻했다. 한결이 차를 한 잔 들고 나왔다. 이제 한결도 28이 되었고 아내와 함께 살림을 꾸리고 있었다. 아버지, 차 한 잔 드세요. 고맙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래.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수는 고개를 돌렸다. 무엇이냐? 말을 거두는 법입니다. 경수는 빙그레 웃었다. 그것을 배웠다면 나는 잘한 아비니라. 아버지, 저도 아이가 생기면 아버지처럼 가르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무엇입니까? 글은 잊혀도 말의 온기는 오래 남는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이 또 흘렀다. 경수는 일흔이 되었고 서당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에게 글을 배웠고 어른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느 봄날 경수는 서당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 글은 잊혀도 말의 온기는 오래 남는다. 너희가 평생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니라. 말은 이기려 들면 날카로워지고 거두면 사람을 품는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조선의 많은 선비들이 남긴 조용한 지혜와 닮아 있었다. 말을 거두자 삶이 가까워졌다.